전 시간에 우리가 챕터 1, 2 개념이랑 문제 풀이를 했고요. 챕터 3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 정도만 살펴봤었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잠깐 복습을 한다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세 가지, 네 가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기울기가 A고 Y 절편이 B인 1차 함수 또는 직선의 방정식 얘까지 포함하면 이제 네 가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배우죠. 기울기가 A고 Y 절편이 B면은 이때 직선은 기울기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1차 함수화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1차 함수처럼 쓸 수도 있죠. 이렇게 다음과 같이 y는 ax 더하기 b.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거이고요. 암기를 해라라고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두 번째 기울기를 좀 다르게 쓸게요. m이라고 쓸게요. 기울기가 m이고 x1, y1이라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얘도 마찬가지인 게 기울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1차 함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식이 어떻게 나온다고 했냐면요.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이라고 했고요. 보통은 이제 y에서 y 좌표 뺀 걸 좌변에 쓰고 x에서 x 좌표 뺀 걸 우변에 쓴 다음에 우변 전체에다가 기울기만큼 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라고 했었습니다. 암기는 된 상황인가요? 오늘 문제 풀면서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되게 중요한 공식이죠. 세 번째는 두 점 x1, y1이라는 점과 x2, y2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눈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그러니까 x 좌표가 서로 다를 때와 같을 때,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온다고 했고요. 같을 때는 1차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수직 모양이 나오죠. 그때는 그냥 x는 x1 뭐 이렇게 나오고요. 같지 않을 때는 기울기가 존재합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지를 생각해 본다면 1 빼기 2? 네. 라고 한다면은 여기도 이제 1 빼기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통 2 빼기 1을 쓰는데 1 빼기 2를 쓰는군요.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기울기를 요 식에 대입해라. 그럼 되지 않겠느냐. 억지로 길게 외울 필요 없이 기울기 구하는 방법만 알면은 2번으로 돌아가서 기울기를 알았으니까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2번을 다시 활용해서 공식을 뭐 추가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기울기 구하는 방법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다. 얘기했고요. 네 번째로는 x 절편이 a, y 절편이 b. 이거는 이제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0이면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0이 아닌 x절편과 y절편이 이게 a, b라고 적당한 수가 나왔을 때 그때 뭐 직선의 방정식 또는 1차 함수를 구한다고 치면요. 이때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입니다. 또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위아래가 바뀌는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실수해서 x, y가 분자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1차 식이잖아요. x, y가 분자에 있는 거예요. 분모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워봤단 말이죠. 이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거는 두 번째 거죠. 색깔도 그렇잖아요. 빨간색이라서. 단연 두 번째 게 눈에 띄죠. 두 번째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별로 따지면 별 1억 개짜리.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 정도, 증명 같은 거 하나씩 하면서 개념 정도 해보셨으니까 개념 정도 갖고는 택도 없잖아. 그치? 문제. 기본 문제 17에서 3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적어놓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만 일단 잘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1차함수라는 기본적인 것만 알면은 다른 방법으로 또 구할 수 있긴 하죠. 꼭 이렇게 공식을 쓰지 않고도 구할 수 있긴 한데 공식을 배웠으니까 공식을 한번 적용시켜보자. 34페이지에 있는 17-3번 기울기 얘기를 좀 다양하게 이제 줄 겁니다. 거기 1번처럼 말이죠. 기울기는 양수, x축과 이르는 예각의 크기는 45도. 이게 기울기 얼마라는 뜻이죠? 기울기 1 다시 할게요. 네, 1이요. x축과 이르는 예각의 크기가 45도라고 했는데요. 지금 뭐 이런 식의 직선도 어쨌든 x축과 이르는 각이 45도죠. 어차피 평행선이라면 동일각이 같기 때문에 얘로 놓고 푸나 얘로 놓고 푸나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x축과 이르는 예각이 45도인 게 사실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있긴 해요. 그렇죠? 이해가죠?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위쪽을 찾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45도라는 그 특수각의 성질 때문에 길이의 비가 1대 1대 루트 2. 그 얘기는 x 증가량이 1이면 y 증가량이 1 아니냐? 기울기 1이네 라는 의미죠. 결국은. 근데 이걸 좀 더 단축시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냐면요. 기울기는 뭐다? 탄젠트 45도. 이 각, 세타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렇죠? 탄젠트 45도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비에서 외웠던 값 중에 하나입니다. 1이죠. 기울기 1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다시피. 그러면서 2,4를 지나는 직선이래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죠. 이 문제에서는 기울기 정보와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정보, 이 두 가지를 줬으니까 그 두 가지 조합에 맞는 부합하는 공식은 아까 했던 빨간색 썼던 공식, 그치? y에서 y 좌표 4를 빼고요. x에서는 x좌표 2를 빼요. 그리고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다 1을 곱해서 등호 하면은 구항부도 답. 정리만 하면 됩니다. y는 뭐 x 빼기 2인데 4 넘어가서 플러스 4 될 거니까 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죠? 네. 공식을 적용시키는 연습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주진 않고 조금 돌려서 줍니다. 2번을 봐도 보다시피 4x 플러스 y 빼기 3은 0과 평행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직접적인 기울기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직선과는 평행한 걸 찾을 거야 라고 주는 건데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평행하기 위한 조건은 기울기는 같고 y좌표는 다르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자체에서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단 말이죠. 분명히. 얘 기울기 얼마입니까 하면은 마이너스 4죠. 얘랑 평행할 거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4인 거죠. 그럼 기울기 어떻게 알아냈으니까 이거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난다며 하면은 y에서 저 지나는 y좌표 3을 빼고요. x에서는 x좌표 마이너스 1을 빼고요. 이 전체에다가 기울기만큼 곱해서 등호. 이해가죠? y는 하면은 요거 플러스 2니까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되겠네. 그치? 저 3이 넘어오면은 플러스 3 되니까 마이너스 5 되겠죠. 이렇게. 이해가죠? 되게 쉬워요. 공식을 외웠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뭐 풀이 자체는 되게 쉽잖아요. 이것도 적용시키는 거에 불과하니까. 3번 같은 경우는 2,4 그리고 6,5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수직이고 그러면서 1,-3을 지난다. 그런 직선을 찾아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지? 여기까지의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구한다? 2,4, 6,5를 이렇게 빼면 돼요. 이해가요? 2,4, 6,5 방금 썼던 거 봤어요? 네. 2,4 나오면요 이렇게 쓰면 돼요. 2,4 6,5 이렇게 나오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돼요. 6,5
빼면 돼요. 이게 x1이고 이게 x2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게 기울기 구하면 보다시피 이게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고 나는 그 직선이 아니라 거기에 수직인 직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수직인 직선은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얘기했던 것처럼 얘랑 무슨 관계가 돼야 된다?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4라는 얘기죠. 이해가요? 까먹었어요 벌써? 벌써 까먹었어요? 큰일이네. 무슨 말이냐면은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와야 한다고 했어. 그래야 수직을 했어. 그러니까 역수 같은 느낌이긴 한데 부호가 바뀌어요. 그쵸? 역수잖아요. 곱해서 1 나오면 부호가 바뀐다고요. 역수를 구하되 부호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 알아냈네요. 어떤 점을 지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죠? 따라서 y에서 y좌표 마이너스 3을 뺀 거는 기울기 곱하기 x에서 xb를 뺀 거랑 같다. 이렇게. 그렇죠? y 이거 우변 정리하게 마이너스 4x 더하기 4잖아. 여기 더하기 3이 넘어오면 빼기 힘드니까 더하기 1만 남겠네. 이해하죠? 벌써부터 이렇게 헷갈려지면 어떡하죠? 지금 되게 쉬운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 그치? 하나씩 단계적으로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를 찾아라. 거기에 수직인 건 기울기가 또 얼마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기울기는 얼마짜리구나 를 알아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존 공식을 쓰면은 끝. 4번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3y는 3 여기에 수직이 돼야 되는 직선 중에서 3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1과 2x 빼기 y는 마이너스 10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대요. 그 직선을 찾아라. 아까랑 똑같아요. 수직 얘기 나오는 거. 그렇죠? 일단 얘의 기울기는 얼마?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x 이항하고 3으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쵸? 마이너스 3분의 1 나올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거기에 수직인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3. 3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 얘기는 항상 이렇게 숨겨놓고 간접적으로 쓴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다 대놓고 주면 너무 뻔하잖아. 문제가. 그 다음에 둘의 교점을 재다고 했으니까 교점을 또 따로 구해야겠네요. 어떻게? 연립해서. 그쵸? 아이고 이거 2배 하는 게 낫겠는데? 네. 2배 하면은 4x 빼기 2y는 마이너스 20일 텐데 요 두 식을 변변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7x는 마이너스 21 해서 x는 마이너스 3을 구할 수 있고요. x 마이너스 3을 아무데나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 빼기 y는 마이너스 Y 4. y가 3가요? 이렇게 하면 교점 좌표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마이너스 3,4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알아냈고 교점도 알아냈고 그러면 공식이 뭐였냐면 y에서 좌표값 4를 빼고요. 기울기 곱하기 x에서 좌표값 마이너스 3을 빼는 거죠. 이렇게. y는 이거 우변 전개한 게 3x 플러스 3에 플러스 3이니까 9 되겠죠? 저거 넘어오면 13 되겠네요. 이 참수는 y는 3x 더하기 14 그런 식으로 푸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어렵지 않지 않나? 이건 정말 기본 공식을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인데 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17-4번으로 들어가면요 4번은 조금 이제 나중에 응용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1번을) 보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찾으래요. x는 2와 y는 1인데 요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40.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번 직선이 있고 이렇게 2번 직선이 있으면 1번과 2번을 이루는 각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예각도 있고 등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등분하는 직선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는 거죠.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렇게를 이등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이등분할 수도 있다고요. 참고로 빨강이랑 파랑은 서로 수직인 관계입니다. 이해가나요? 그것도. 이거를 응용해서 뭐 할 건데? 나중에 내심을 구할 때 쓸 수 있어요. 내심. 삼각형의 내심을 구할 때. 무슨 말이냐면은 직선의 식을 이렇게 세 개를 줘요. 직선 셋이 평행하지 않으면은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분명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직선 셋을 그릴 때 이렇게 교점을 지나게 그리면은 삼각형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교점을 지나게 안 그리면은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1차 함수 누구고, 요건 1차 함수 누구고, 요건 1차 함수 누구가 이거지 이렇게 세 개의 식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내심좌표를 구하시오.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두 직선이 이루는 거 이동하는 직선이 얘를 찾고 얘를 찾아서 둘을 연립을 해요. 그럼 내심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근데 이게 꽤 까다롭죠. 왜요? 나는 이등분한 선을 찾으려고 이걸 찾았는데 실제로는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답이 두 개가 있을 테니까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구한 게 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전혀 엉뚱한 걸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막상 풀다 보면은 막 검토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거 맞아? 외부에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막 이렇게 검토도 해야 돼, 하나씩.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한 5분은 걸려요, 이거 푸는데. 이런 게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죠.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응용된 발전으로 본다면 이제 내심 구하기에 관련된 걸 볼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뒤에 잠깐 나오니까 그때가 다시 하게 될 거고요. 일단은 뭐 간단한 문제니까 간단하게 접근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접근? 일단 그려보면 금방 납득이 되는데요. x2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x2 y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y1 둘은 분명히 보다시피 2,1이라는 점에서 만나거든요. 근데 이 둘이 이루는 각이 90도예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이거를 각을 2등분한다고 하면요. 하나는 이쪽으로 45도, 하나는 달리할까? 하나는 이쪽으로 45도짜리일 거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파란색은 기울기가 1짜리일 거고, 빨간색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일 거라는 얘기지 뭐.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짜리야. 근데 이 기울기 1짜리가 어디를 지나갔다시피 2,1을 지나가네? 그럼 2,1을 지나간다. 기울기를 알아냈고 2,1 한 점을 알아냈으니까 그래서 2,1 따라서 이 파란색 직선의 식은 y 빼기 1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네. 정리하면은 y는 x 플러스 넘어서 마이너스 넘어서 플러스를 될 테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가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아까 했듯이 기울기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예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면서 지나는 점은 2,1이죠.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식이 y 빼기 2는 마이너스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이거 더하기 2니까 넘어오면 더하기 3 될 거예요. 이렇게. 정답은 2개. 파란색 직선은 요거, 빨간색 직선은 요 답이 2개가 나옵니다. 나중에 가서 일반적인 모양의 직선에서 이등분선 찾을 때 이렇게 찾지 않습니다. 그때는 기울기를 구하기 힘들어요. 그때는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지금은 수직이니까 좀 쉽게 구했던 거고요. 수직이 아닐 때는 좀 구하기 좀 까다롭습니다. 거리라는 개념을 써야 돼요. 거리라는 개념을. 자, 힌트를 하나 투척했으니까 2번도 생각할 수 볼 수 있겠지. A점이 0,4고요. B점이 3,1인데요. 이 두 선분을 잇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써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무엇을 찾을 때 필요한 기술일 것 같아요? 이미 앞에서 1번에서 떡밥을 건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찾을 때 쓰는 것 같아요? 외심. 이건 외심입니다. 외심. 이해가? 삼각형의 외심을 작두하는 법. 3분의 수직이등분사. 3분의 수직이등분사. 둘이 만나는 교점자리고. 이거 외심이잖아. 그치? 다 같잖아, 제시. 기억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C만 없을 뿐이잖아, 지금. 그쵸? A점 좌표 있고요. B점 좌표 있다 이겁니다. 예치 잘하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C점 좌표도 나왔으면 얘도 찾을 수 있겠네. 그럼 뭐 교점 찾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지. 앞에서 그 연습 문제에서 외심 찾기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요? 연습 문제 다 까먹었죠? 연습 문제 분명히 내가 질문 받아서 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만 풀었나 봐요. 그렇죠? 연습 문제에서 보면 외심 찾기 있는데 그때는 뭘로 풀었죠? 거리가 같다로 풀었어요. 그렇죠? 네. OA랑 OB랑 OC랑 같다. 근데 지금은 다르게 풀잖아요. 수직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많아지는 겁니다. 점점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쨌든 뭐 내용은 간단하죠. 여기 A점 좌표가 0,4고요. B점 좌표가 3,1이에요. 뭐 점은 대충 찍어도 됩니다. 수직이 등분선이니까 기본적으로 2등분 중점을 지날 거고요. 수직이니까 90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처자는 얘기잖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AB의 기울기를 찾자. 기울기는 0,4랑 3,1을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기울기는. 그쵸? 부모는 마이너스 3이고 변자는 3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러면 수직인 기울기는 얼마짜리 되는 겁니까? 얘는 기울기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대충 그렸기 때문에 기울기랑 그림이랑 정반대로 나오죠? 기울기 양수인데 지금 얘 그림상 음수처럼 생겼어요. 상관없어요. 무슨 이해가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를 나와야 돼요. 그래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이겠죠. 그 다음에 A점과 B점의 중점 좌표를 찾아야 됩니다. 이 중점 좌표 어떻게 찾는지 배웠어요. 앞에서 내분점에서 1대1 내분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였죠? 두 수의 평균 같은 느낌이었죠. X좌표가 하나가 0이고 하나가 3이에요. 중점 좌표는 2분의 4. 이해가죠? 하나는 Y좌표가 4고 하나는 Y좌표가 1이에요. 2분의 5가 될 겁니다. 따라서 중점 좌표는 2분의 3과 2분의 5이므로 기울기가 기울기가 플러스 1짜리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방식을 하면 되겠네요. 그게 3분의 1의 수직이 등분선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Y에서 Y좌표인 2분의 5를 빼고요. 그렇죠? 는 기울기 1이니까 1 곱하기 X에서 X좌표 2분의 3 빼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Y는 X에 이거 넘어오면 플러스 2분의 5 되니까 이제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가죠? 네. 이해가 잘 되면은 문제를 잘 푸셔야 되는데 테스트 볼 거예요. 언제쯤? 언제쯤 테스트 봐요? 아마 여러분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이거 19단원까지 끝나고 나면 테스트 볼 거예요. 19단원 도형의 이동까지 끝나고 나면 테스트 볼 거예요. 처음부터 1단원부터 지금부터 슬슬 다시 복습하는 게 좋을 거예요. 3번 X절편과 Y절편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 하면은 하나는 A고 하나는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 그치? 네. 양수 음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A고 하나가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뭐 X절편 쪽을 그냥 A로 본다면 Y절편 쪽은 마이너스 A라고 부를 거예요. 절편값이 이런 절편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절편값을 두 알았으니까 이런 식의 직선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 공식이죠. 절편값이 각각 A와 마이너스 A로 분모에 각각 쓰면 돼요. A와 마이너스 A를. 우변은 1이고요.
근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콤마 4를 지난다 이겁니다. 뭐 하면 되겠어? 지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대입이잖아요. 그렇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a분의 마이너스 2 y에다가 4를 대입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a분의 4이 될 거예요. 그렇죠? 즉 마이너스 a분의 6이 1이니까 a 값은 얼마가 나와? 일단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찾는 게 이걸 찾아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직선을 찾아라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다시 대입을 해줘야겠죠. 좋아진 식이. 마이너스 6분의 x 더하기 6분의 y는 1이라는 식인 거고, 이쁘게 적어주고 싶으면 양변에 60 곱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6 1차 함수처럼 쓰고 싶다면 y, x를 이항하여 x 더하기 6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기본 연습, 기본 공식을 적용시키는 정도. 거의 대부분 수학 과정이 다 비슷해요. 처음에는 개념을 익히고, 두 번째는 그 개념을 일반화시키는 공식 같은 거를 몇 개 배우고, 공식 하나 이제 습득을 했으니까 연습 삼아서 공식 적용하는 훈련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응용된 문제들을 풀고, 그게 계속 반복이죠, 계속. 17-5번에 있는 거는 사실 뭐 저기 중2 때도 이거 나오거든요. 중2 때도 이게 나와요. A점은 1,k, B점은 k,k-2, C점은 -k 더하기 1, k 더하기 4. 이렇게 세 점의 좌표가 하나의 미지수를 이용하여 표현이 되는데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세 점이 한 직선. 뭐 예를 들어서 A, B, C 순서를 모르니까 그냥 대충 정할게요. A, B, C 뭐 이런 식으로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대요. 예전에 한번 그 점의 위치 관계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했냐면요. 세 점이 일직선에 있을 때는 보통 내분, 외분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렇죠? 거리를 이용하여 B는 AC를 몇 대 몇 외분하는 점이냐, A는 BC를 몇 대 몇 외분하는 점이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 점이 이렇게 일직선에 있지 않을 때는 당연히 삼각형을 이룰 거고요. 그럼 삼각형을 이룬다면은 뭐 앞서 했던 것처럼 뭐 내심좌표를 구하라, 외심좌표를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 뭐 기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유형이 있어요. 세 점의 좌표를 주고서 일직선이 있기 위한 조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기 위한 조건. 뭐라고 쓰느냐? 있을 조건이 있을까?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배웠는지 알아요 혹시? 중2 때 했던 거예요 참고로. 네, 그래요. 이 둘의 기울기와 이 둘의 기울기는 같다 이거죠. 둘씩 짝지은 기울기는 같아요. 기울기가 같으면 세 점의 일직선이 있게 됩니다. 네 점일 때는 좀 다르죠. 그렇죠? 왜냐면은 둘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해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평행선이라는 의미이지 한직선이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점일 때는 좀 다르지만 세 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둘씩 짝지어도 겹치는 점 하나가 존재하거든요. 걔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한직선이 되는 거죠. 결국. 뭐라고요? 기울기 같다. 이 사실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연습 문제 같은 걸 풀면서 이런 뭐 비슷한 문제 뭐 한 20개를 풀잖아요. 20개가 다 다르다 풀이가. 다 알아야 할 것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고서 막 20문제 풀겠지가 아니라고요. 이거 하나 갖고 한 문제 풀어요. 그런 식으로 20개의 다른 유형들을 봐요. 그게 중학교 수학이랑 기본적인 차이라고 될 거예요. 이해가요? 중학교 수학은 하나의 유형을 배워놓고 숫자만 바꿔가면서 20번 연습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안 그래요. 하나 배웠죠? 끝이에요. 배웠지? 넘어갈게 하고서 나중에 가서 이제 복잡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풀어? 하는데 알고 보면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세 개의 베개가 이렇게 섞인 거죠. 그래서 공부하기 힘들다 그죠? 어쩌겠어요. AB의 기울기 A점 좌표가 1,K이고요. B점 좌표가 K, K 빼기 2예요. 둘에서 이렇게 빼면 되죠. 이해 가죠? 그래서 분모는 1 빼기 K이고 분자가 얼마예요? 저거 빠지면 2 남겠네요. 그쵸? 이게 AB의 기울기고 뭐 AB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도 상관없고요. 뭐 BC의 기울기 뭘 해도 상관없어요. 기울기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뭐 할까? BC의 기울기 BC의 기울기 B점 좌표가 K, K 빼기 2고요. C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더하기 4거든요. 두 개를 뺀다. 이렇게 가로쳐서 빼는 게 안전하겠죠? 실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요? 분모 같은 경우는 2K 빼기 1일 거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K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6만 남겠네. 그럼 이렇게 해도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쓸데가 없네. 그래서 1 빼기 K분의 2는 2K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분수끼리 같다면 보통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고 쓰잖아요. 그렇죠? 곱하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6K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4K 마이너스 2 나오겠네. 넘어가면은 2K 마이너스 6 넘어가면 4니까 K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하자면은 이런 가능성도 있긴 해요. 사실은 이거 내가 지금 기울기 언급을 했어요. 뭔가 중요한 거 놓친 거 있지 않아요? 세 점이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죠? 기울기 언급을 못할 텐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X좌표가 서로 다르다는 가정에서 푼 거예요, 지금. 만약에 K가 1이면 어떡할래요? 기울기 못 구할 텐데, 그치? 근데 K가 1이면은 분명히 이거 두 개만 놓고 본다면 수직 기수인데 K가 1이면요 이것도 0이기 때문에 좌표가 달라요, 얘랑.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죠. 이런 느낌이랄까요? 이해가요? 교수님 그럴 리는 없어. 그래서 들어가야 맞는 거죠, 사실은. 엄밀하게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단원에 맞게 생각해 본다면 원래 취지는 뭘까요? 원래 취지는 이런 거예요. 두 점이 있으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이거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이 좀 길어지고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방식으로 기울기 갖다가 푸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란 얘기죠. 이해가겠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가 이제 해결형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풀어보는 게 맞아요. 이런 문제들을 열심히 필기하고 베껴 적는다고 실력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막 닥쳐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풀어봐야지 실력이 는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나 뭐 유도 방식 아니면은 뭐 원리 같은 거는 당연히 설명을 차근히 들어야 될 거고요. 문제 해결력에 들어가서는 실제로 많은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봐야 돼요. 얘는 풀이 방법이 되게 많아요, 참고로. 그러니까 여기 정석에 있는 풀이 방법이 제일 좋은 거야가 아니라 풀이 방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닥쳐서 한번 풀어봐야 한다는 거죠. 일단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좌표가 하나 나온 것까지야 뭐 그렇다 쳐도요. 그 다음 내용이 삼각형 ABC 넓이를 직선 y는 a가 2등분한대요. 이 상황이 그림을 안 그리고 해결하기에는 좀 막 벅찰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안 머릿속에 안 그려지거든요, 잘. 이런 문제는 당연히 그림이 필수입니다, 일단 좌표 평면 위에 a가 3,8이고요. 그러면 뭐 대충 여기 3, 여기 8점 적을까요? 이렇게. 여기 a고요. 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b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C는 3,0, C는 여기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삼각형 ABC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선이 좀 많이 좀 의도와는 다르게 선이 막 삐딱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정도 나오거든요. 삼각형 ABC가. 그 다음에요. Y는 A라는 직선을 그릴 건데 Y는 A라는 건 이제 보통 수평선 모양이잖아요. 수평선을 잘 그려서 저 삼각형을 2등분하게 만든대요. 2등분하게. 눈대적으로 본다면 한 이쯤 되려면? 좀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 아 네. 그게 되게 중요해. 내가 그림을 정말 이렇게 눈금을 이렇게 칼같이 그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대충 한 거. 이 정도? 이 정도쯤? 이 정도? 뭐 몰라. 뭐 대충 어쨌든 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내가 컴퓨터도 아니까 어떻게 해. 그렇지? Y는 A가 보통 대충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쪽 넓이 뭐 S1이라고 할까요? 아래쪽 넓이 S2. 이 두 넓이가 이렇게 같아지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해라고 보기보다는 던지면은 이제 또 오류가 발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안 배운 내용을 물어보면 너무 섣부르게 대답을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배운 내용은 당연히 뭐예요? 배운 내용에 맞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공식 배웠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저께 내가 저기 V10반 수업하면서 복수수 나와가지고 그 저기 뭐야 개념 원리 하면서 복수수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이런 거 배웠니 안 배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돼요? 돼요. 돼요? 이게 된다고요? 돼요 안 돼요? 오른쪽에 왼쪽 되는 건 되는데. 이 공식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에어컨을 켜고 싶은데 오른쪽에 왼쪽이 되는 건 되잖아요. 우변이 좌변이 되는 건 되지 않아요? 이게 돼요. 내가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나 봐요. 그쵸? 돼요. 덧셈! 왜? 아니 덧셈은 돼요. 근데 뺄셈은요? 안 돼요. 뺄셈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물어보는 말투를 보고 벌써 여러분 결과를 바꾸잖아요. 그쵸? 전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생각했는데. 헛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안 그래요? 공부를 헛한 거네요. 결국 그러면은. 제대로 모르니까. 덧셈 뺄셈은 된단 말이에요. 곱셈은요? 기다려 잠깐만요. 아 돼요. 된다고요? 이게? 잠깐만. 증명했어요? 아니 돼요?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깝깝해요. 그쵸? V10반하고 똑같네요. V3반이랑. 곱셈은 돼요. 나눗셈은요? 아 돼요. 나눗셈도 되고요. 분명히 배웠어요. 아 배웠어. 아 몰라. 전에 있는 쌤이 이걸 설명 안 하실 수도 있고 증명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내가 모르죠. 내가 그 쌤이 어떻게 가르치는데 안 봤으니까. 나는 수업 시간에 했거든요. 증명을. 네 해주셨어요. 되겠습니다. 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했던 거니까 배운 겁니다. 여러분이. 그럼 배운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죠. 된다 안 된다. 증명할 수 있어? 네, 증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예요. 맞아요? 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럴 수도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뭘 외운 거예요 대체? 이거 안 배웠어요? AB 음수면이 된다고 안 배웠어요?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그러면 이건 돼요? 안 돼. 안 돼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한 게? 왜? 여러분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울 때요 이렇게 다 증명해 줍니다. 이게 왜 되는지를. 그리고 이런 거는 왜 안 되는지를 발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은 루트 2가 아니거든요. 이건 1 더하기 1이고 이건 루트 2잖아요. 그쵸? 이건 2라서 루트 4란 말이에요. 같지 않다고요. 그쵸? 이게 안 되는 거는 확실히 이게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배웠을 거고요. 안 돼. 물론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언제 돼요? 아니구나. 잠시만요.
언제 될까요? 0. 네, 하나가 0일 때예요. 그럼 돼요. 야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보통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x 다시 할게요. 이건요 루트 연산을 먼저 하고 나서 곱셈을 하시오의 뜻이에요. 연산 순서가 누가 먼저예요? 루트가 먼저 아닌가요? 이거는요 곱하기를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시오. 이거는 루트가 나중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연산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소수를 더해서 켤레를 하는 거랑 켤레를 한 다음에 더하는 거랑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된다니까요, 결과가. 되게 중요한 걸 배웠다고요. 그럼 배운 건 확실히 알아야죠. 일종의 기본 룰이잖아요, 룰. 여러분이 야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야구, 농구를 예를 든다면 농구는 두 손을 잡고 공을 잡고선 세 발짝이 잡고 그러면 안 돼. 이게 기본 룰인데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또 수학에서도 기본 룰이라고 공식을 알려주고 증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왜 쓰면 안 되는지, 왜 써도 되는지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이걸 벗어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면 배우지 않았구나. 인간이 컴퓨터보다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인간은 그 기계, 컴퓨터보다 항상 성능이 떨어지죠. 지연력도 떨어지고, 그쵸? 네. 처리 속도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컴퓨터는 한번 저장해놓으면 뭐, 누군가 그러겠죠. 바이러스 걸리면 다 없어지잖아요. 사람도 죽으면 다 없어져요. 그쵸? 그거는 똑같은 거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인간과 기계 중에 누가 더 성능이 월등하냐면 기계가 월등해요, 당연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거긴 하지만. 근데 그런 컴퓨터,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 아무리 최첨단 인공지능이 하더라도 인간보다 떨어지는 게 하나 있대요. 뭐 하나뿐이 아니겠지만 일단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너 이거 알아? 라고 했을 때 인간은 즉석에서 대답할 수 있대요. 그거. 안다, 모른다 이렇게. 근데 컴퓨터는 그 메모리를 뒤져야 한다고 그랬죠. 서치. 잠깐만요. 자기가 아나 모르나. 검색해보니까 없네요. 이렇게. 근데 인간은 즉석에서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나 그거 알아요.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배우지 않은 정보를 딱 던져주면 여러분은 이제 그때부터 뭐 하셔야 됩니까? 그 내용을 증명해야 돼요, 사실. 그게 아니라면 안 되는 이유를 증명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 섣부르게 대답한다는 거죠. 내가 배웠던 거랑 비슷해요 라고 해서 말이죠. 그럼 되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무게중심. 무게중심 성질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어때요? 같아요. 그럼 무게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은 넓이가 위아래 거리가 어때요? 같아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 낸다는 거예요.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배운 적 있죠. 네. 이건 배운 적 없잖아요. 근데 왜 결론을 금방 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같을까? 다를까? 이렇게.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위아래 넓이가 똑같아요? 아니요. 꼭지점을 지나는 넓이가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넓이가 다르죠. 더 쉬운 예로 여러분 정삼각형 있어요. 정삼각형 무게중심이랑 외심이랑 내심이랑 다 일치하는 거 이게 가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 길이비가 어쨌든 이거 2대1 아니에요? 네. 그럼 얘랑은 몇 대 몇이에요? 닮은비가? 2대 3. 넓이비는요? 4대 4대9. 그럼 위에 게 3이 아래 거 5 아니에요? 그러면 넓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넓이를 반띵해요 지금? 아니가 말니까. 그러니까 안 배운 거잖아 보다시피 이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 무게중심 지나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안 배워놓고서 이 선이 지금 꼭지점을 지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섣부르게 대답하지 말라고 내 말은. 해결력입니다. 안 배운 겁니다. 본인이 뭔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단 전체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거야. 그 다음에 이 반쪽 넓이를 찾을 수 있어. 왜냐면 나는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요 위쪽 넓이 또는 아래쪽 넓이가 내가 그만큼 반쪽 넓이랑 같다는 걸 보일 거야. 그러면 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내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견적을 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풀기 위해 난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쭉 풀어줘 버리면 여러분은 그냥 오 하고 끝나버려요.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워서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딩이잖아요. 코딩.
코딩 알아요? 코딩이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네. 그거 코딩 그거 뭐였지 이름? 코딩이 프로그래밍을 짜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게 단순 노가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코딩 노가다라는 게 있어요, 진짜. 정말 단순하게 막 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가끔씩은. 근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뭔가 이게 알고리즘 해가지고 계획 단계를 거쳐서 이 단계를 거치면 이렇게 훌륭한 결과가 나올 거야. 그렇지?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문제를 풀기 일단 뭐부터 해야겠다, 뭐부터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가 지금 알려준 게 되게 큰 순서예요. 넓이를 반딩하는데 무게중심을 할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따로 증명을 하시던가 차라리. 이해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게 직선이 얘가 아니라 y는 m 곱하기 x 빼기 3. 이 직선이 이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렇게 나온다면 얘보다는 문제가 쉬워요. 식이 더 복잡해 보이지만 오히려 이게 이 본 문제보다 더 쉽다고요. 왜요? 이게 어디를 지나는 직선일까요, 대체? 3,0을 지나는 거예요. 이해가요? 보여요? 그럼 여기잖아요. 꼭지점 중 하나잖아요.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면 넓이가 2등분 될 것 같아요? 이거 AB의 중점이에요. 그 AB 중점 찾는 다음에 여기다 대입만 하면 M값 바로 나와요. 그럼 굉장히 문제가 쉬운 거죠, 사실은. 이 문제는. 식은 더 복잡하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찾아야 되는 해결형 문제라고 이게. 일단 내가 아까 세운 계획이 그럴싸한가요? 내가 아까 세운 계획,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단 세 꼭지점 좌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꼭지점 좌표가 나왔으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번잡하겠지만. 왜냐고요? 그건 이미 여러분 중1 때 배웠던 거예요. 삼각형에 세 꼭지점 좌표가 있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전에 점 할 때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삼각형에 세 꼭지점 좌표가 있으면요 이게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외곽에 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사각형에서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면 이 넓이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좀 번잡하긴 해요. 근데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삼각형의 세 변 중에 한 변이라도 x축이나 y축에 평행하거나 수직인 게 있으면 넓이 구하기가 훨씬 손쉬울 것이다. 그래서 세 꼭지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이 구하기 쉽지 않을까요? 이 거리가 6변. 이걸 높이 삼으면 넓이가 쉽게 나올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꼭지점 중에 A와 C가 둘 다 x좌표가 3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넓이 구할 때. 얘를 밑변을 취급해서 길이는 얼마? 3. 원점과 8이니까 8이잖아요. 88. 얘를 높이 삼으면 되겠네요. 이만큼. 이건 얼마일까요? 길이가? 5. 3부터 마이너스까지니까 5가 되죠. 그러니까 넓이가 지금 처음에 일단 손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1단계 전체 넓이를 구하자. 2단계 그 반쪽 넓이를 구하자. 넓이는 구하기 쉽잖아.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8 높이 5니까 얼마야? 20이지. 그러면 S1은 얼마야? 10이라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쉽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러면 S1 넓이가 10 나오도록 또는 S2 넓이가 10 나오도록 A를 설정하면 될 텐데 S1이 쉬울 것 같아요? S2가 쉬울 것 같아요? S1. 왜요? 직각이 이거 직각이니까 좀 더 다르게 말한다면 삼각형이니까예요. S2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넓이를 구하기 쉽진 않을 텐데요. 네. 뭐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눈넓이를 구해가지고 요 바깥쪽 두 개 빼면 되지 않겠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S1 쪽도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S1 넓이를 그럼 어떻게 구할래? 라는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직각 좋아요. 직각을 찾아주는 것도 꽤 좋은 거죠. 왜냐면 직각을 찾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걸 활용해서 하나가 밑변 하나가 높이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죠? 하나가 밑변 하나가 높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밑변이 8-A. 그럼 여기 A라는 건 이 길이가 A라는 얘기니까 위가 8-A. 일단은 밑변은 살았는데요.
요거 알아내야 됩니다. 여기를 알아내야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결국 이 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 점은 두 직선의 교점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저 점을 찾기 위해서 직선의 식도 구하고 연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점 F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그게 이제 정석에서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A, B에 일단 기울기부터 찾자. 왜냐면 A점 좌표, B점 좌표, 두 점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럼 기울기부터 찾는 거잖아요. 그치? 기울기는 어떻게 찾는다? A점이 3,8이고요. B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빼면 돼요. 그럼 분모 5고 분자 10이니까 기울기 2 나오겠네요. 그럼 AB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EX, Y는 EX. 방정식은 기울기를 찾았고 뭐 A점도 좋고 B점도 좋습니다. 한 점을 지난다를 이용해서 A점 지난다고 치면은 Y 빼기 8 이게 저변이고요. 플러스 2. 기울기 2니까 2 곱하기 X 빼기 3 이게 이제 우변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AB의 방정식이에요. 정리하면 Y는 2X 빼기 6에 더하기 표 넘어오니까 플러스 2이 될 거예요. 이건 이해가죠? 네. 자 그럼 이제 AB 찾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뭐 할 차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하면서 어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풀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뭐 할까를 일단 결정을 해야죠.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던 거지?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Y는 A랑 결정. 교점 찾으려고 했던 거니까 이것을 Y는 A와 연립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 무슨 얘기야? 대입해서 풀란 얘기니까 Y가 A 대입하면 A는 2X 더하기 2고 넘어가서 나누면 X는 얼마야? 하면은 2분의 A 빼기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교점의 좌표가 보다시피 얘가 나왔잖아요. 2분의 A 빼기 2, A란 말이에요. 교점의 좌표. 이해가죠? 네. 자 그렇다면 아까 했듯이 저 상표 S1의 높이가 나오겠네요. 왜? 여기에 X좌표는 3이고요. 여기 X좌표는 얘니까요. 높이가 뭐겠어요? 3에서 2분의 A 빼기 이렇게 빼는 것이 높이가 되겠죠. 2로 통분하면은 2분의 6 빼기 A 더하기 2야? 그럼 8 빼기 A인가? 맞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100개를 바꾸죠? 풀이를 100개를 바꿔요. 그렇죠? 이해 가요? 네.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어쨌든 밑변도 알아냈고요. 여기서. 높이도 알아냈으니까. 넓이는 이제 쉽네. 그치? S1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8 빼기 A로 높이는 2분의 8 빼기 A로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와야 한다? 10. 네, 10이 나와야 돼요. S1 넓이 10. 그리고 8 빼기 A가 두 번 나왔으니까 제곱이네? 네. 그럼 8 빼기 A의 제곱이 얼마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40이죠. 이거는 8 빼기 A의 제곱으로 써도 되고 A 빼기 8의 제곱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그거죠. 제곱이니까. 따라서 A 빼기 8은 얼마냐 하면은 루트 4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 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 되겠네요. 그럼 A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8 뿔마 2루트 10인데요. 둘 중에 누가 답일까? 분명히 A가 요 8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8 플러스 해버리면 저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Y는 A라는 직선이. 그쵸? 네.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요? 8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2루트 1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우와 되게 길다 복잡하다.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풀이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나는 이렇게 아플 거예요. 다 지울 거고 다시 풀 거예요. 답만 써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8 요거는 필요해요. 넓이는 살릴게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뭐 여러분이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직선을 찾아서 하는 거, 뭐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참고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어서 수많은 풀법 중에 하나니까. 알겠죠? 아까 했듯이 AB는 AB 지우지 말 걸 그랬나 봐. AB 직선은 식이 뭐였죠? y는 2x 플러스 2. y는 2x 플러스 2. 그럼 이게 절편이 얼마나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죠? 아, 그러면은 요 넓이는 얼마일까요? 12긴 8이고 여기는 4니까 16. 16이네요. 요건 16이고 요건 10 나와야 돼요. 이렇게 네요. 그쵸? 이해가요? 네. 둘은 닮은 점 아닌가요? 얘랑 얘는? 닮은 비는 10대, 넓이 비는 10대 16. 넓이의 비가 10대 16이니까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야? 네, 루트 10대 4잖아요. 그쵸? 따라서 얘랑의 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쵸? 높이의 비가. 높이가 이게 8 빼기 아니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8 빼기 A인데 8의 B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B의 B.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은 32 빼기 4A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8루트 10이잖아. 4A가 얼마야 하면은 32 빼기 8루트 10. A가 얼마야 하면은 8 빼기 루트 10이죠. 이렇게 나오긴 해요. A가. 닮은 도형 활용해서. 그렇죠? 안 그래요? 내가 얘기했듯이 이게 그러면 더 좋은 풀이냐? 아니요, 그냥 막 얘기했듯이 수많은 풀이법 중 하나니까요. 이게 어차피 해결력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력.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풀려라고 하는 문제 해결력. 그렇죠. 이거는 내가 열심히 풀어준 것보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네, 되네 하면서 부딪혀면서 해야 는다 이거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어서 답이 나왔어요. 괜찮아요. 대신에 그건 있어야 돼요.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 풀려고 1시간, 2시간. 제가 이거 푸는 법을 발견했습니다. 칠판을 한 10번만 지우면 돼요. 그럼 내가 봤을 때 그거는 고생은 많이 했지만 안타깝네요. 그렇죠? 효율적인 풀이는 아니에요. 일단 효율적인 걸 잘 구분 못할 테니까 일단은 여기 교재나 모범 답안에 있는 걸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틈틈이 계속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를 내가 좀 더 기가 막히게 푸는 법을 발견할 것 같아, 재밌는 것 같아,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안 그래요? 시간이 애매한데? 30분에 끝나는 거잖아, 그치? 네.